2009년 7월 22일 오후 2시경 제3 살로교 아래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리 위 난간에 걸터 앉아 사진을 찍다가 추락했다는 여인. 거기 다리에서 그냥 그 사람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출동한 것 같아요. 여기부터 내려가서 보고 상황한 걸 확인하고 그 바닥에 돌이니까 조금 이제 보기에도 좀 안 좋았죠. 그녀는 23살 김은희 씨였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바위 위 하늘을 향해 누워있던 그녀는 이미 사망에 응급조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고를 신고한 것은 현장에 함께 있던 은희 씨의 엄마였습니다. 여성이신 것 같아요. 그분은 이렇게 막 울부짖고 그러면서 막 흥분해 계셨고 그 남자분은 그분을 이렇게 막 날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불의의 사고로 눈앞에서 자식을 잃고 어쩔 줄 몰라 했다는 엄마. 그런데 다리 난간이 조금 낮아요. 그 위에 엉덩이 걸터 앉았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그 좀 신빙성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 위험스러워서. 그 당시에 그쪽에는 CCTV가 없어요. 목격자 찾으라고 이제 엄청나게 했는데 그걸 찾지 못한 거죠. 다리를 비추는 CCTV 카메라도 또 다른 목격자도 없었던 사건 현장. 마치 밀실 사건처럼 제3 살로교 추락사고는 풀기 어려운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 의심스러우니까 그거를 증거를 못 찾아가지고 네. 일단 그 내사 중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네. 계속된 경찰의 수사. 2011년 은희 씨의 죽음은 단순 변사로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은희 씨의 엄마와 계부가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3 살로교 추락 사건을 재수사했다는 경찰을 만나봤습니다. 실제 최초 수사는 내가 안 했어요. 그건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이에요. 10년 넘는 동안 그 사건을 수했는데 진짜 다 지켜봤고 수사도 몇 년 동안 했고 그렇게 했으면서 왜 그만큼 했겠어요? 그날의 비극은 단순 사고였을까? 아니면 끔찍한 살인 사건이었을까? 과연 진실은 뭘까? 엄마와 계부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제3 살로교를 찾아간 경찰. 그리고 추락 지점인 난간 앞에 섰습니다. 해발고도 400여 미터에 위치한 다리. 탁 트인 시야로 서귀포 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31.943 약 32m. 약 32m 높이의 낭떠러지를 등진 채 단지 사진을 찍기 위해 은희 씨가 난간에 걸터 앉았다는 진술이 무척 의심스러웠다는 겁니다. 게다가 난간을 자세히 살펴보니 여기 경사면이 있는데 쪽은 둥글게. 난간 표면이 미끄럽고 바깥쪽으로 기울어진 상태. 난간 형태가 밖으로 기울어져 있잖아 이게. 똑바로 앉을 수가 없어. 딱 앉으면 부정하게 되는데 허리가 구부러져 있는데 뭔 사진을 찍어. 말이 안 되잖아. 경찰은 그날 은희 씨 가족의 이동 경로에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납골당이 그 99볼에 그 있어요. 그 일을 가자고 해서 같이 갔다가 이제 시인네 집에 가서 이제 식사하고 가자라고 해서 이제 서귀포 이동 중에 이제 경치가 좋으니까 네. 딸이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이제 같이 가족들 하고 찍다가 이제 그 추락사가 났다는 거죠. 그날의 도로 CCTV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봉안동에서 서귀포로 이동한 이들의 경로가 상식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납골당에 들려가지고 간다는 게 굴러 간다는 게 내가 길을 어디를 잘못 탔나 봐요 그게. 그날 거기는 그러면 처음 가셨던. 예, 안 가본 길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길을 또 모르고 하니까 유턴해갖고 이렇게 왔거든. 경찰에서도 그거를 왜 이 길로 안 가고 일로 내려가갖고 유턴을 해서 왔냐. 봉안동에서 천지연 폭포 인근의 지인에게 가는 가장 빠른 길은 1139번 도로를 따라 직진한 뒤 해안도로로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제3 살로교를 통과하는 건 돌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니 막말로 1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15분에 도착할 수도 있고 20분에 도착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를 다
야간모습 아니는 사람이 어디냐고. 저는 차를 날리는 스타일 아니거든. 엄마와 계부는 단지 실수였다는 입장입니다. 엄마의 진술대로 사진을 찍는 게 이유였다면 은희 씨는 왜 하필 제3산록교에서 차를 세우자고 했을까? 여기 1번 산록교는 차 세울 만한 공간이 있네. 우리는 이동 경로에 포함된 1번부터 7번 산록교를 모두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3산록교를 제외하고 1번부터 7번 다리에는 모두 한쪽 측면에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또 제3산록교를 제외하고 1번부터 7번 다리 밑에는 모두 굵은 배관등이 얽혀 있습니다. 3번 다리는 얇은 와이어가 지나가지만 난간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3번과 7번은 교량의 높이가 약 30m가 넘는 가장 높은 다리였는데 7번은 남쪽이 숲으로 막혀 있어 바다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리 아래 협곡에도 대부분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추락한 사람이 나무에 걸린다면 바위 투성인 3번보다 목숨을 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날 찍은 사진이 없어요. 못하게 했거든. 하지 마라. 사진 찍지 마라. 무슨 사진이냐. 차를 세운 이유를 뒷받침할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그런데 엄마와 계부가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얼마 뒤 우리에게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한때 은희 씨와 부부였다는 전 남편이 보낸 글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라는 묘한 말을 남긴 전 남편. 조금 제일 제가 좀 의문인 게 그 친구는 정말 겁이 많은 친구예요. 그 간단한 놀이기구도 못하고요. 그냥 뭐 바이킹 타면 혼절해요. 울고 그래요. 고개도 못 들고. 그 아파트 같은 데서도 그냥 창문 내려보면은 볼 수 있잖아요. 그냥. 근데 그것도 무서워해요. 고소공포증이 좀 있었을 만한. 네, 그거는 분명해요. 겁이 엄청 많아요. 그런 쪽에서. 아, 어디 올라가 네. 위험한 곳에. 네, 절대 그럴 친구는 아니에요. 만약 그녀에게 고소공포증이 있었다면 그날의 사고는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은희 씨의 엄마로부터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당일 제주도로 떠났다는 전 남편. 이상한 점은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갔는데 저를 꿇어안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울고 갑자기 이제 너 오니까 이제 밥 생각이 난다.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지 이러고 해서 이모네 집으로 갔어요. 천지연 횟집인가 천지연 폭포 있는데 네네. 자기 딸이 죽었는데 밥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저한테. 불과 몇 시간 전 딸과 함께 가려고 했던 이모가 운영하는 바로 그 식당에 그를 데려갔다는 엄마. 그때 매운탕을 시켰을 거예요. 식사를 했어요. 근데 밥이 넘어가겠어요. 저도 밥이 안 넘어가죠. 다 밥을 못 드셨어요? 어머니는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다음날 바로 화장을 하시더라고요. 없었어요, 장난. 장례식이 없어요. 그냥 안치실 거기에 있다가 다음날 화장터로 바로 가서 화장을 하고 그러고 저는 그냥 올라온 거예요. 사고인지 살인사건인지를 가늠할 때 시신은 가장 중요한 단서 중 하나입니다. 은희 씨의 경우 다음날 시신을 화장해 사건의 진실을 더 확인할 방법이 사라졌던 겁니다. 혹시 그 부검도 그때 당시에 했나요? 못했어요. 그때는 이제 그 명백한 그 추락사를 맞는데 그래서 이제 그만은 이제 철저히 한 거죠. 부검을 원치 않는다고는 했어요. 그때는. 비록 부검은 하지 못했지만 추락한 은희 씨의 발견 당시 사진을 확인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진상의 시신은 가운데 다리 누워있고 수레라든가 그렇게 없었어요. 상처는 아무런 그 흔적이 없어요. 밑에 떨어진 그 엉덩이 부분만 완전히 그냥 많이 상처가 났던 것 같아요. 골반과 다리 부분은 육안으로도 출혈과 골절이 확인될 정도로 손상이 심했지만 유독 머리와 상반신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조기 둔이 추락이에요. 돌다가 결국 어떤 형태 다리 먼저 떨어지면서 엉덩이가 닿는 거예요. 너무 높은 높이에서 떨어지니까 계속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런 속에서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머리부터 계속 반드시 떨어지진 않아요. 살아있는 상태에 추락한 것이라면 손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추락하게 된 계기를 한번 또 찾아봐야 돼요. 경찰과 국과수는 은희 씨가 떨어진 지점이 다리와 지나치게 수직에 가까운 거리라 의심을 했었습니다. 여기가 2.5m 거리 떨어진 시신 추락했던 위치고 머리는 남서쪽 이쪽 방향입니다. 13년 전 그날의 추락 지점 다리로부터의 거리 2.5m라는 수치는 과연 밀실에 갇힌 그날의 진실을 풀 수 있는 열쇠일까? 우린 제3 산록교와 가장 비슷한 조건으로 실험하기 위해 50m 높이의 번지 점프대를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 추락 후 32m 지점에서 점프대와의 수평거리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앉은 자세에서는 혼자 떨어질 때에도 누군가 밀쳐 추락할 때에도 포물선을 그려가며 추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식이 없는 경우는 어떨까? 의식이 없는 경우를 가정해 난간의 높이인 1m 10cm 너머로 떨어뜨리려는 실험입니다. 실어주세요. 앞선 실험과 달리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실험 참가자. 추락 지점이 더 가까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세일 경우에는 만약 거기서 이제 낙하한다면은 지면까지 도달했을 때의 수평 거리는 약 3.4m 정도 되는 걸 보여지고요. 수평을 가장 적었던 것은 누군가 안고 떨어졌을 때, 그때는 약 2m까지 줄었어요. 은희 씨의 추락 지점인 다리로부터 2.5m 거리에 가장 근접한 결과는 의식이 없는 상태를 가정해 난간 밖으로 던진 상황인 약 2.2m였습니다. 실험과 관계없이 객관적 수치만 입력해 값을 주장하는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어떨까? 예, 가장 비슷한 수치의 케이스는 타인이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해서 사람을 던지거나 또 들은 상태에서 놓았을 때가 지금 보시면 값 자체가 약 그리고 시뮬레이션 값이 2.77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보아 가장 추정해 볼 수 있는 유사한 그러한 자세가 아닐까. 추락 지점 2.5m와 가장 근접한 결과는 2.77m. 번지점프 실험과 마찬가지로 의식이 없는 상태의 참가자를 난간 밖으로 떨어뜨린 상황의 값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추락한 형태도 한번 보시면은 실제 이제 사고가 난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그 유사한 형태의 추락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추락 실험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결과들. 이 결과들은 은희 씨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까? 과연 제3 산록교의 추락 사고의 진실은 뭘까? 긴 인연의 시작은 2001년경. 당시 경기도에서 24시간 다방을 운영했던 박 씨는 15살 중학생인 은희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예쁜 아이가 그 입구에서 서 있어서 멀리멀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을 좀 해보려고 왔다고 그래요. 나이를 속여 일자리를 구하는 아이에게 신상 정보가 필요하다며 연락처를 받아 엄마에게 연락을 했다는 박 씨. 다음날 바로 은희 씨의 엄마가 다방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를 내며 아이를 데려가는 대신 24시간 다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용을 허락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는 엄마. 앞으로는 가버리지 말고 얼굴 돈을 줄 때 내가 있는 자석에서 나에게 주라. 이렇게 알았어요. 이모 알았어. 막 나한테 사인을 주더라고. 돈을 모아준다는 이유로 은희 씨가 힘들게 번 돈을 모두 가져갔다는 엄마. 하지만 은희 씨는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고생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업소를 많이 다녀요. 거기에는 빚이 또 얼마니? 그렇게 물어보면 얼마를 땡겨서 엄마가 얼마 가져가고 나 용돈 이렇게 좀 받고 이렇게 했어요. 일을 하면서도 형편은 본인의 어떤 겁나게 힘들었죠. 옷 하나를 제대로 못 사입고. 특별한 직업이 없던 엄마와 계부에게 그녀는 가장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후 신내림을 받은 은희 씨. 그런데 그녀는 그 무렵부터
여러 지인에게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내림을 반대한 엄마가 은희 씨의 집에 가스를 틀어놨다는 것, 참으로 믿기 힘든 얘기입니다. 저는 기독교예요. 기독교인데 저 집에 다 집사하고 목사 집안이에요 지금. 독실한 종교적 신념 때문에 딸의 신내림을 반대했다고 설명한 엄마. 혹시 종교적 갈등이 모녀 사이를 극단으로 치닫게 만든 걸까? 우리가 만났을 당시 엄마는 딸과 같은 무속인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그 당시 이제 딸도 그 보살했었거든요. 보살해가지고 좀 이제 아내게 취업을 꼭 야에게 하게 된 것이 그래고 이제 집에 와서 신을 잡고 신내리 매일해서 매일했지. 딸이 세상을 떠나고 2년 뒤 먼저 찾아와 신내림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엄마.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돈도 없었고 신고세 신내림 할 때 내가 돈을 빌려줘가지고 신내림을 했어요. 돈 타면 준다고. 그때 엄청 곤란했어요. 신고 타는데 얼마 들었어요? 매달 1,300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신고 타고 집을 빌려서 도로가에다 빌려서 하고 보험돈 타가지고 내주니까 그 집도 사버렸어요. 보험금 받아서? 당시 그 씨한테 그 들어져 있는 보험은 어느 정도였어요? 생명보험이가 좀 많이 가입이 돼 있어요. 보험제다 보니까. 뭐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한 3, 4억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큰 돈을 들여 신내림을 받고 집과 차를 샀다는 엄마. 돈의 출처는 딸 은희 씨가 사망한 후 지급된 수억 원의 사망보험금이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모성애 같은 것은 좀 일반 여성들보다 훨씬 떨어지고 적어도 그 자식에 대해서는 걸림돌이나 경쟁 상대로 봤다. 사망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가정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What if I die today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사망하면 우리 가족은 얼마나 자금이 필요한가. 그 사람의 현재의 생활 소득과 생활비를 비추어 볼 때 너무 과다하게 많은 거죠. 홀로 생활하던 23살 은희 씨가 목숨을 잃어야 받을 수 있는 수억 원의 보험금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엄마와 계부를 다시 찾아가 사실을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이제 사망하기 몇 달 전에 보험을 여러 개를 어머님께서 들어주셨다고. 누가 쌓이는 거 무슨 보험?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갖다 돌리시고 말이에요? 우리와 만나는 내내 신경을 쓰고 있던 휴대전화. 그런 거 묻지 말고요. 근데 그때 가시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이랑 얘기를 하세요. 우리에게 바꿔준 전화 속 주인공은 계부였습니다. 대화 중에도 전화가 빗발칩니다. 가스 밸브 열어두신 건 뭔 가스 밸브요? 신당에 실력이 가서 알아보고 가세요. 당신도 장가 갔어요 안 갔어요? 저 갔어요. 저도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 있으면 그 아이 집은 어떻게 되겠어? 그 아이 집은. 아이가 다방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저는 달려가서 데려왔을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어머니 씨 안 불쌍하세요? 죽은 딸을 대신해 우리의 질문에 유일하게 말해줄 수 있는 가족 엄마는 그렇게 답 없이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여름 엄마와 나들이를 떠난 딸은 엄마와 함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13년 전 23살의 곱고 앳된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은희 씨. 혼자는 꽃이 없네. 다 꽃이 있는데. 제3살록교 밀실에 갇힌 진실은 언제쯤 안개를 걷어낼 수 있을까?